네, 격동의 시대를 이끌었던 승부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관식이 어제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험수가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아들 현철 씨에게 대결이 아닌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어제는 이휘호 여사가 방문을 해서 진짜 DJ와 YS의 부인들께서 이제 뭐 만나셨는데 참 묘한 감정이 드시겠어요, 다들? 뭐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손명순 여사는 굉장히 그 가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호 여사는 사실 결혼하시기 전에 사회운동도 하고 그러시던 많이 하셨죠. 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동지라고 이호 여사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달랐지만, 그러나 또 두 분이 굉장히 원만한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남편들끼리 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뭐 라이벌이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은 아마 관계가 원만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내조를 잘하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 또 네. 내조 방식이 조금 달랐죠. 아주 다르죠. 예. 이호 여사는 뭐 동지니까요. 예. 그 사형 선고를 받기로 DJ가 결심한 것도 자기가 이러고 살아나가서 내 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내가 저 독재에 항복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기로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단한 그 말하자면 동지자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손명순 여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장례식이 보면은 그 상도동계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고 민추협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교동계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민추협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저는 뭐 민추협은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예. 그 당시에 미국에 망명에 계실 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YS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현 씨가 예. 그 DJ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민추협을 했고, 예. 근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전화로 DJ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 동교동계가 움직인 거고, 당시에는 김상현 씨가 이제 DJ의 그 대리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교육하시고 나서 이제 뭐 DJ는 거의 항상 그 가택연금이었으니까. 예. 두 분이 거의 항상 독대를 했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두 분만 독대를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009년 DJ 선거 당시에는 상당수의 민추협 그 소속 상도동계 인사가 장애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동교동을 빼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장애위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좀 뭔가 화해하고 좀 더 그 간격이 좀 좁아지는 느낌?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명분하고 모양새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기억하는 거는 DJ와 YS 항상 싸우기만 했다. 상도동 동교동은 항상 갈등만 한다. 예.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갈등만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가시는 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모양새죠. 사실 예.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DJ와 YS에 대한, 언제 또 이런 DJ와 YS에 이렇게 커다란 조명이 또 비춰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예. 양측은 뭐 민주화에서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 예. 그러나 좋은 동지였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박사님께서 모양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상주로 이제 김현철 둘째 아들이 있었고 옆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두 달 전만 해도 이제 김현철 씨가 굉장히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당신이 무슨 아들이냐, 문화생이지, 뭐 이렇게 대권 꿈꾸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양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것도 모양새죠. 그것도 모양새고, 지금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예. 그 YS의 정치 재산을 다 이어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뭐
TK 물갈이에서 PK 물갈이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판인데 예. 네. 어차피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YS가 가지고 있던 정치 우산을 완전히 가질 수만 이어받을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힘이 될 테니까요. 네. 물론 뭐 순석의 그런 계산에 의해서만 거기 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 문재인 대표도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자임하는 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누가 김영삼. 독재를 찬양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와 김 대표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김 대표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뜻에 더 가깝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런 말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물론 뭐 독서를 퍼붓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지만 예.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도 없는 거고. 네. 그런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의 한마디 말이 무거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앞뒤도 맞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말을 그냥 자기 자위를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예. 정말 얼마나 웨이스트예요. 예.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 자체는 예. 뭐 알겠지만 누가 어떤 국민이 그분의 말씀에 예. 공감하겠나.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조문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 분수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박민영이 남기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연결식에서 뭐 연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이 그런데 가서 뭐 7분 계셨다고 언론 보도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보통 연결식장 거기 들어가면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뭐 한 2, 3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예를 들어서 무슨 기억에 남을 만한 덕담을 남겼다라든지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네. 없었다는 건 좀 유감이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왕 가셨다면은 이왕 가기로 하셨고 가셨다면은 뭐 그런 거 하나 남기고 오셨더라면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럼 좀 다른 이야기로 좀 가보죠. 이제 민중총 걸기 대회 이제 뭐 다음 달에 또 뭐 하겠다.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지금 뭐 불법 집회로 예상이 되면 압수수색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해머, 밧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거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뭐 경찰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날 11월 14일 날 그날 그 시위를 보면은 그게 어떻게 시위입니까? 그건 미국 기준에 의하면 그건 폭동이에요. 네, 그건 폭동이면은 그건 라이엇이라고 그러고요. 이 폭동 진압 경찰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경찰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폭동 진압 경찰에 그 라이엇 기어라고 해서 헬멧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죄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이게 평화적인 시위라면은 그건 얼마인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보장해 줘야 되지만 그것이 폭력 시위 또는 그걸 넘어서 폭동에 간다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추진 중인 그 차별금지법을 두고 민노총 사무실에서 막 도끼가 발견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요. 저는 정말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진선미 의원하고 뭐 17명이 발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정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하.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폭력 시위가 먼저입니까? 진압이 먼저입니까? 진압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진압을 하지 진압이 먼저인, 진압이 폭력 시위의 원인인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앞뒤가 바뀐 거죠. 아. 네, 이게 정말 주객이 전도된 건데 예. 저는 이 진선미 의원 같은 분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전 아. 도저히 이거는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19대 국회가 계속 이러는구나. 마지막까지도 이러는구나. 정말 우리 국회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아. 네. 아니 변호사라는 분이 네. 그런 법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폭동이 문제입니까? 폭동 진압이 문제입니까? 폭동이 나니까 폭동 진압을 하는 거지. 예. 폭동 진압을 하기 때문에 폭동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폭동 진압하지 말아라. 폭동은 민주주의적인 의도다. 그게 예. 말이 돼요? 예.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고 예.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